운동인데 절대로 나는 혼자 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거야. 어울려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무조건 이거는 지키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뭐 무조건 테니스 치고 골프 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시간은 많지만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그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놀아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다들 바쁘고 나만 한가해.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밖에 없네, 나랑 전화한 사람이 없네, 소위 이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뇌 사진을 찍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갖고 MRI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MRI 찍어 보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엄청난 어떤 신체적인 외상을 경험해요. 그럼 엄청나게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뇌사진과 내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다 바쁜데 나만 한가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고립감의 뇌사진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루에 전화를 꽤 많이 받습니다. 뭐 그렇겠죠. 저 아직까지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언젠가는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곧 60인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뭐 교수는 65세까지 정년이니까 조금 더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전화 한 통도 안 올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관계의 양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관계를 내가 100사람과 맺었다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양은 별로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는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내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화 걸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양이 아니라 관계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제 아들과 편지 교환한 거로 이제 책을 썼을 때, 뭐 20대 아들이니까 당연히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저기 뭐 잠실 어디였던 것 같아요. 큰 뷔페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뷔페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거기 가면 막 오만 음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날 잡아가지고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그죠? 그럴 때 뷔페 식당에 가는 게 정말 엄청난 경사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며칠 굶습니다. 최소한 뭐 저녁에 가면 점심은 굶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막 모든 음식을 다 먹을 거야. 마지막 그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내가 쓰러질 거야,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막 배 아파갖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러는 분 계신가요? 지금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잡수시는 분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니 양이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음식 뭐 못 먹은 사람처럼. 나는 가서 딱 먹고 싶으면 골라 먹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 양에 너무 치우치면 고립감에 쉽게 빠져요. 그렇게 많이 전화 걸던 인간이 이제 한 번도 전화 한 거네?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질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한두 명이라도 정말 깊이 만날 거야. 나 이제 양은 안 중요해.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양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막 저장 엄청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좋아요 몇 번 누르고 이거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노후에 아마 어려움을 좀 경감시키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추천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인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신체가 노화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천천히 슬로우 노화를 우리가 원하는 젊은 분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연세가 드실수록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꼭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미 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권하냐 하면 무조건 신체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되는, 아니 이왕이면 일거양득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권하는 운동입니다. 그죠? 운동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인데 절대로 나는 혼자 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거야. 어울려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무조건 이거는 지키셔야 돼. 아니 그러면 뭐 무조건 뭐 테니스 치고 뭐 골프 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혼자 탈 수도 있지만 자녀랑 탈 수 있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손녀랑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이제 가족이서 함께하는 어떤 신체 운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에게 무조건 권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배드민턴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바로 집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누가 만든 거지 봤더니 구가 만든 거더라고요. 구청에서 그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가잖아요. 뭐 가족이요. 어떤 애는 뭐 정말 뭐 대여섯 살밖에 안 되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 할 거 없습니다. 예. 가족이 무조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뭐가 좋아지냐면 뭐 폐활량도 좋아지고 뭐 운동에 뭐 근육도 좀 생기고 그러시겠지.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함께 하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 사회적 고립감을 낮추는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함께하는 운동을 찾아보시라 꼭 권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대주교, 이탈리아의 4세기 때 활동했던 대주교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들이요, 제발 춤을 배워라. 신학자가,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그대들과 더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사와 할 수 있는 운동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춤을 통해서 마치 하늘을,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요, 춤은요, 천국에서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춤을 배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춤도요, 이게 젊은 분들이 추는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꺾기춤 추고 뭐 이거 별로 중요해. 남들에게 보여주는 춤이니까. 어떤 춤을 추셔야 되냐면, 노후에는 상대방과 함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춤을 배우셔야 돼요. 뭐 손잡고 뭐 이렇게 폭텐스도 괜찮고요. 내가 뭐 배우자와 함께 춤을 배운다. 너무 좋은 거죠. 이 춤이 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루터나 깔벤 같은 종교 개혁자에게도 영향을 미친 유명한 신학자인데 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춤이요, 신체 운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 운동을 시켜요. 우리가 이제 춤을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스텝을 익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순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좌뇌를 씁니다. 근데 춤은 어떻게 춰야 되냐면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면서 예술처럼 춰야 돼요. 이때는 우뇌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좌뇌는 뭐 수학자의 뇌고 우뇌는 뭐 예술가의 뇌라고 하잖아요. 이거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어떤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춤을 무조건 한번 배워보시는데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뭐 교습소 안 가도 돼.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영구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영구년에 내가 춤을 혼자 익혀서 아내와 함께 추는 춤이에요. 그게 뭐 6박자 지루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텝들 좀 익히고 그러면 아내 손잡고 아내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함께함의 의식이 강화되는 춤은 무조건 배우시라. 그 다음에 함께 추시라. 제가 해외 가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가끔 유럽이나 미국 가면요, 공원에 있잖아요. 보니까 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우리가 따지면 이제 뭐 치킨 시켜 먹는 그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를 한 2개, 3개 펴놓고 거기서 춤을 춰요. 공원에서. 남들 보라고 추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너무 공기도 좋고 이제 따뜻한 봄날에 우리들이 손을 잡고 온기를 느끼는 어떤 그런 함께함의 의식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너무 좋은 노후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새끼 다 안 드시는 분도 요즘에 많이 계시지만 먹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아까 제가 연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연구원 때 꼭 하라 해 저보고 음식을 배우래요. 조리사 자격증을 따래. 요즘에 TV 틀면 조리사 자격증 따는 분이 많아. 한식도 좀 배우고 말이지. 응? 이태리식 좋아하니까 이태리식 조리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래요. 그런 거 하시면 피곤해.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그건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만 할 수 있는 특식 요리를 하나 개발하시는 거지. 특식 요리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자녀에게도 뭐 배우자에게도 때로는 이제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만 하는 거죠. 초대되는 친구들에게는 각자 음식 하나 싸와. 그런 다음에 내가 메인 디시는 내가 준비할게. 뭐 이런 거죠. 제 특식 요리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유학 시절에 일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식집에서 이제 뭐 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식을 딜리버리하는 배달원을 했습니다. 자기 차로 배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일식 셰프님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기를 너무 맛있게 마는 거예요. 막기가 이제 그 핸드롤이잖아요. 그 롤, 라이스 롤. 너무 이제 스시 말고 이제 그 롤을 너무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보스턴 지역에 있었는데 보스턴 막기, 뭐 스파이스 튜나 막기,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 비법을 안 알려줘. 요 소스 만드는 거 안 알려줘. 그냥 내가 막 엄청 졸르고 막 그냥 재롱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래갖고 지금도 보스턴 막기. 굉장히 좀 심심한 맛이 나는데 마요네즈 베이스로 스파이시 튜나 막기는 이제 매운 막기인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맛이 괜찮고 뭐 김에 쌀 수도 있고요 뭐 인사이드 아웃 롤도 좀 이렇게 뭐 조금만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지더라고. 그게 힘들어? 그러면 유부를 사다 유부에다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한번 제가 평소에 음식 잘 못한다고 맨날 부사리 먹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식구들이 자녀들도 아빠 그거 해달라고 그래. 그럼 그냥 그거는 이제 막 준비하니까 더 힘들어. 막 온 가족이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원래 이쁘게 만들어서 그 소스를 이제 몰래 혼자 만드는 거지. 특식이니까. 여러분도 특식 요리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노후에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어떤 활동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멘탈에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까 꼭 한번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제가 뭐 책도 몇 권 쓰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뭐 청소년기도 우리가 지내왔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생각하면 이제는 양이 굉장히 줄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전화 건 사람도 줄어든다. 이게 위기처럼 느끼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차원이 달라지는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런 차원의 관계를 맺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돈 벌기가 바빴어. 성과를 내기가 바빴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업그레이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의미가 꽉 차 있는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결, 나와 어떤 좀 더 큰 세계와의 연결을 꿈꾸시면서 관계에 맺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입니다. 지금도 이미 젊었을 때부터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훌륭하세요. 칭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원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기도 너무 힘든데 그냥 나중에 해야지 밀어놓으셨죠. 자, 이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간관계를 꿈꾸시면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셔야 돼요. 자원봉사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반려동물 좋아하세요? 그러면 유기견 돌봄 센터에 가서 그 자원봉사 하시면 돼요.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무조건 다양한 세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가시잖아요. 20대도 있어요. 가끔 일찍 그냥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30대도 만날 수 있고요.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젊어서 타기가 좀 어려운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꼭 놓치지 말고 하시라. 예전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수용소에 있었던 분이에요.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행복감을 잃지 않고 결국 생존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조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데 자원봉사만큼 좋은 건 없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가 뭐 원튼 원치 않든 막 엔돌핀도 나오고요. 옥시토신이 막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노후의 최고의 의미치료 자원봉사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저 지금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접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베이터 타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말 걸기 쉽지 않죠. 그죠? 예, 관계를 맺는 데에게 말 자체가 안 돼. 그죠? 그런 걸 늘리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소소한 접촉을 귀하게 여기시라. 자주 만나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한두 마디라도 대화를 나눠보시라. 은행에 가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참 전이에요. 90년대 중반에 한참 IMF 막 터졌을 때인데 제가 미국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유학 시절에.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찰서가 없대. 그거 무슨 얘기예요?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범죄를 제로. 야, 시골도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대단히 자랑할 만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ATM 머신이 없대요. 그게 왜 자랑인가 생각했어요. 은행 ATM 머신이 없대. 그거 어떡하지? 귀찮게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은행을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은 진짜 대박이야. 엄청 바글바글한 거예요. 저 구석에 봤더니 막 베이글 굽고 난리 났어. 아침을 다 거기서 먹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예. 그래서요, 정말 많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온정을 나누는 어떤 시간을 보내더라. 우리가 은행 가면 그냥 업무 보고 오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그죠? 예. 하나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예. 내가 일상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예전과 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노후의 우리의 어떤 기회로서의 인간관계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규칙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를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이웃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고,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나고 뭐 칼국수를 먹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왜 잊혀진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 때 만났던 동료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 예전에는 만나자, 내가 전화 올게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막 그냥 관계를 누가 나한테 걸어오기만 기다리지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노후에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맺으시면서 무조건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한 그런 노후를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